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를 했죠. 제3자 뇌물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 다음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뭐 3가지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자, 오늘 정말 신속하게 그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재판부가 하필이면 이화영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 11부의 부장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가 이재명 1심을 맡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뉴스원하고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서로 단독 보도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다. 근데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과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최대 쟁점이죠. 그거의 핵심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대북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화영은 한번 받았다고 보고를 했다고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뒤집어놓은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화영이 단독으로 나 몰래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럴 리가 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심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검찰이 최소한 대북사업에 관해서, 뭐 대북 송금이 아니고 대북사업에 관해서 17번 보고를 했다는 진술, 공문 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그거를 무려 20개월 동안 재판을 했던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똑같은 공범 재판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개월 동안 들어서 알고 본인이 잘 정리했던 그 1심 판결문에 그 사건을 지금 맡는 겁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 쟁점인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가 보고를 받았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거는 이 재판과 무관하다라고 해서 판단을 안 했지만, 그러나 보고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대납해주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지사께 보고 드렸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화영이 당연히 보고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 번 김성태 전 회장이 들었다고 진술한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판사거든요.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무관하니까 판단을 안 했지만, 적어도 이화영이 보고했다는 걸 김성태가 여러 번 들었다, 아 이건 믿을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정말 이화영을 믿고서 내가 100억 원에 가까운, 800만 달러면 100억 원에 가깝죠,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베팅을 해도 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통화를 2번 했다. 2019년 1월 17일하고 2019년 7월 25일, 27일 사이에 통화를 했다. 그렇게 해서 2번. 이 부분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기억에 의존해서 쭉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2번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로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뭐 기피 신청도 하고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릅니다. 이화영 피고인을 재판하고 선고했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는다는 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일 때문에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여러 번 말하는 거를 김성태가 믿었다는 부분을 인정했고,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해서 2번 전화통화를 했고 그 반응까지 검찰에 진술한 것이 수긍할 만하다라고 인정한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송금 재판을 맡는다. 이화영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 자,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려서 중형을 선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이제 보도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수원지방 법원장이 이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맞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맡겼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판결문을 작성했던 그 판사가 이재명을 맡는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창작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찰의 창작소설에 놀아나서 이화영한테 중형을 선고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신진우 판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판사를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가? 아마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판사가 그런 데에 좌우돼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와의 그 재판에 임하는 그 여러 가지의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많이 다르죠.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비해서는 일종의 선수급입니다. 재판 지연에. 근데 그런 거를 재판부 기피 신청, 그 다음에 변호사 교체 이런 걸로 신진우 판사의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리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거보다 한술 더 뜰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 근데 그 법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신진우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또는 검찰에서 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 들어준다.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피고인, 이제 피고인이 되죠. 이재명 대북송금 피고인한테 재판이 조금 유리하게 전개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재판 지연, 이런 거는 적어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이화영한테 중형을 내린 바로 그 판사가 이재명 사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는다 하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